자, 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장혜진 앵커 3대 이슈가 어떻게 마감됐는지 먼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현지 시간 27일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하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주요 경제 지표, 또 각국의 부양책 효과 등에 주목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의 우려가 더욱 커졌습니다. 확진자가 10만 명을 돌파한 나라는 미국이 처음인데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슈퍼 부양책 발효 소식도 힘을 더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세계 경제에 대해 경제 침체에 진입한 것은 분명하다면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만큼 나쁘거나 더 나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는 더 가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3월 소비자 태도지수의 최종치가 89.1로 발표가 됐는데요. 약 50년 동안 네 번째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는 것을 지표로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주간 기준으로는 다우지수가 12.8% 올랐고요. 나스닥이 약 9%, S&P 500 지수가 10% 상승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 함께 보시죠. 먼저 하락 출발한 다우지수 장중 낙폭을 만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감 직전에 큰 폭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4% 넘게 떨어졌는데요. 보잉이 10% 넘게 빠졌고요. 쉐브론과 디즈니 역시 8% 넘게 급락하면서 다우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21,636포인트의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나스닥 지수 3.79% 떨어져 7,502포인트의 거래를 마친 모습이었는데요. 역시나 하락 출발을 했고요. 장중 낙폭을 회복하는 듯 보였지만 막판에 크게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확인을 해보시면요. 다우지수와 나스닥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거래일 마감 종가보다 아래 지점에서 출발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막판에 하락폭을 키운 모습이었습니다. 3.37% 떨어져 2,54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에너지와 기술주가 각각 6.9%, 4.6% 넘게 떨어져 지수 하락을 이끈 모습이었습니다. 이렇듯 미국 증시 2조 달러 슈퍼 부양책의 힘을 받아서 좀 나아질 것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상품 시장은 어땠나요? 증시가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면 증시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마진콜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주식이 아닌 다른 자산까지 모두 다 팔아야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난 금요일은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금 가격이라든지 유가 이런 모든 자산 가격, 채권 가격까지도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먼저 국제 유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유가가 지금 그래프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중간에 보이는 이 노란색 선이 바로 전일 종가입니다. 이 전일 종가에 비해서도 훨씬 더 크게 내려앉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국제 유가는 뭐 장 막판에 조금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20달러 후반대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 유가의 경우에는 5주 연속 급락세로 마감이 됐고요. 게다가 국제 에너지 기구 IEA에서는 원유 수요가 20%나 더 감소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불안감을 키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국제 유가는 하락한 채 마감이 됐고요. 금 가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의 경우에도 지난 며칠간의 급등세를 뒤로하고 지난 금요일에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에 보이는 이 노란색 선이 전일 종가고요. 그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제 금값이 하락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값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 주간 상승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2008년 이래 최대 주간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한 주 동안 8%나 오른 채 금 가격이 마감됐습니다. 결국 지난주 금요일에는 마진콜 때문에 금까지 팔았지만 주간 단위로 볼 때에는 여전히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금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0.7 이하로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게 되면서 0.7 밑으로 내려왔고요.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다행히도 달러 인덱스의 경우에는 그 강세가 좀 완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며칠 동안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지금은 98.31 정도까지 내려온 채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의 마감 종가와 함께 상품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외신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소식은 장혜진 앵커 먼저 전해주실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2조 달러 슈퍼 부양책이 발동됐다는 소식입니다. 함께 소식을 보시면요. Trump signs $2 trillion coronavirus relief bill as the U.S. tries to prevent economic devastation.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급 2조 달러의 슈퍼 부양책을 발동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슈퍼 부양책에 서명을 했는데요. 서명과 동시에 부양책이 즉각적으로 발동이 됐습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양책이었던 8,300억 달러의 2배가 넘고요. 미국 연방정부의 1년 예산이죠. 4조 달러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은 표결에 앞서서 미국이 100년 만에 최악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역사적인 경제 및 보건 비상사태에 직면했다면서 이것이 마지막 법안이 될 순 없다고 말을 해 추가 부양책에 대한 시사를 또 했습니다. 법안 통과로 인해서 개인에게 현금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총 2,500억 달러로 소득에 따라 성인 1인당 1,200달러, 자녀 1명당 500달러씩 추가가 됩니다. 또 실업보험 확대에 2,500억 달러, 기업 대출에 3,670억 달러, 주 지방정부 지원에 1,500달러, 병원 지원에 1,300억 달러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방물자 생산법을 근거로 자동차 제조업체 GM, 즉 제너럴 모터스에 미국인들의 생명을 구할 산소호흡기를 빠른 시일 내에 생산을 할 것을 또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듯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급격하게 악화가 되면서 여러 대응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기업, 개인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하루빨리 이 상황을 좀 이겨나가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은 CNBC에서 제가 골라봤습니다. 바로 시장이 불안하고 또 급등락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연간 S&P 500 목표치의 이 제시를 포기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는 이 소식인데요. 한번 제목과 함께 실제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나도 급변동을 하게 되자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스로어 타널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수건을 던진다는 표현이죠. 우리가 권투를 할 때 수건을 던지게 되면 이제 항복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연간 전망치 제시를 포기하는 이런 애널리스트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유례없는 증시의 변동성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연간 전망치 제시를 포기한 대표적인 IB 기업들을 보면은 BMO 캐피탈이라든지 오펜하이머, 캐나코드 제뉴이티 이런 IB들이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BMO의 경우에는 이 일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S&P 500의 연간 전망치와 그리고 EPS 목표치 제시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고요. 그 이후로는 급격한 변동성과 그리고 데이터, 전망과 심리의 급격한 변화가 미국 증시의 전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캐나코드 제뉴이티에서도 코로나가 정점을 찍기 전까지는 이 미국 증시 전망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고요. 그러면 이런 일은 처음 있는 것인가? 사실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2008년을 떠올려 보면 미시간 대학교 나자트 세이온 금융학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2008년도에도 몇몇 애널리스트들이 미국 금융주에 대한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08년은 금융 기업들의 문제가 그리고 부실이 터졌던 그런 금융 위기 상태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주에 대해서 연간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증시 자체가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전망치 제시를 포기하는 기업 IB들이 속속 속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다소 익숙한 우리나라 기업이 외신 기사에 나와 가져와 봤습니다. Olympics delay deal setback to Samsung's plans to win over Japan market. 삼성의 소식인데요.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삼성전자의 그 일본 시장 선점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당초 2020년으로 올해로 예정됐던 도쿄올림픽에서 이 마케팅 특수와 일본의 5G 서비스 상용화에 맞춰서 일본 시장 선점에 나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예외적으로 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삼성에서 오랜 기간 동안 야심차게 준비한 마케팅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는데요. 특히 이 새로운 갤럭시 S20을 중심으로 세웠던 삼성전자의 계획이 시기적으로 너무 이를 것으로 보여 기대 수익을 저버리게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맞춰서 최첨단 기술을 선보이려 했던 삼성에게는 다소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올해 일본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에게 절호의 기회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애플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과연 이 아이폰이 올해 출시가 연기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삼성이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애플보다 먼저 출시를 한다면 선점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가 유례없는 올림픽 연기를 맞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인텔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월가 애널리스트가 오히려 코로나19가 발발하고 나서 시장이 흉흉한 가운데 오히려 인텔에 대한 의견을 긍정적으로 바꿨다는 이야기인데요. 시장의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번슈타인 리서치의 스테이시 라스콘 애널리스트가 그동안 인텔에 대해서 공급의 차질 그리고 시장 점유율 감소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부정적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그랬던 그가 코로나19로 반도체 수요가 언제 되살아날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오히려 인텔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긍정적으로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폭풍우가 내릴 때는 가장 큰 우산을 쓰고 있는 자가 가장 안 젖는다고 비유를 하면서 코로나가 얼마나 길어지고 심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의 승자가 될 것이라는 의미로 평가를 했는데요. 인텔은 대차대 지표가 가장 강력하고 또 어마어마한 현금 창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의 기업에 비해서 코로나 슬럼프를 훨씬 더 잘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 저희가 인텔에 대한 투자 의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외신 확인해 봤습니다.